안녕하세요. 이번에 만주사변을 소개하게 된 중국지역학과 윤나연이라고 합니다. 일단 만주사변을 간단히 말하자면 일본이 중국의 만주를 침략하여 만주국을 세우고 식민지화한 사건입니다. 우선 만주사변이 일어난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29년 미국에서 경제공황이 일어났고 이 경제공황은 1930년에 세계 대공황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중국도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으로 인해서 과도한 군사비가 지출되었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일본도 여파를 받게 됩니다. 일본은 이전에 많은 전쟁 경험을 통해 침략 전쟁이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일본은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식민지를 늘릴 수 있는 침략 전쟁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고 러시아에게서 랴오둥반도와 남만주 지역의 철도 관리 등 경제적 이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관동군 사령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만주 지역이 영토가 넓고 각종 석유, 철강, 식량 등 천연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상품 시장이고 일본 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지역이어서 일본의 경제공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공황 극복을 위해 만주를 침략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고 관동군 참모들이 모여서 만주의 침략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1년 9월 18일 일본은 자신들이 관리하던 남만주 지역의 류타오가오 지역 중 철도의 일부를 파괴하고 자신들이 철도를 폭파해놓고는 중국군이 저지른 것이라고 자작극을 벌이면서 침략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결국 1931년 이를 계기로 일본은 동북 삼성의 랴오닝성, 지링성, 헤이룽장성을 순식간에 점령하고 만주를 침략하게 됩니다. 일본이 이렇게 쉽게 만주를 장악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서구 열강들과 국제연맹은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져 있었고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 데 간섭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시의 국민당 정부인 장제스는 공산당 토벌 작전으로 장시성에 병력을 집중한 상태였고 본래 만주의 군벌인 장쉐량의 동북군도 베이징 인근에 집결해 있어서 중국의 군사력은 분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본은 만주 지역에 중국군이 없는 틈을 노려서 만주를 침략하게 됩니다. 만주의 군벌인 장쉐량이 이를 알게 되지만 장제스가 일본과의 충돌을 말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장제스가 공산당 토벌 작전을 2번이나 실패한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군대를 뺄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 내 공산당 토벌을 우선시하고 그 후에 일본의 침략을 막겠다는 정책인 안내양회를 내세우며 장쉐량을 말린 것입니다. 일본의 만주 침략을 방관하는 장제스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의 시위를 반일에서 반국민당, 반장제스로 변하게 만들었고 결국 장제스는 3차 공산당 토벌 작전을 중지하고 일본을 막기 위해 국제연맹에 호소하지만 국제연맹은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일본은 중국이 전처럼 방관하지 않을 것 같고 국제연맹의 눈치가 보이기도 해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다시 만주국의 황제 자리에 앉히고 일본의 꼭두각시 정부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괴뢰 정부를 세워 통치하는 방식으로 1932년에 만주국을 설립하게 됩니다. 국제연맹은 만주국은 일본에 의해 불법적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자 일본은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하게 됩니다. 일본이 만주국 치하에 있는 중국인들의 반일 정서를 희석하기 위해서 푸이를 앞세워서 만주국을 세웠고 중국 본토로부터 동북 삼성 지역을 분리시켜 일제 지배하에 두고 중국 대륙 침략 전쟁에 병창기지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또 만주 침략에 대해 강경하게 전쟁 확대를 주장했던 일본 군부들은 일본 전국을 장악하고 정당 내각 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군국주의 체제를 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만주 침략으로 세력을 강화하여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